자, 일본 얘기 좀 하고 넘어갈 건데, 뭐, 변함없이 이제 눈치 볼 거 없으니까 하겠죠. 또 야스쿠니 신사에 곡물 복납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네, 기시다가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내각의 다른 강요들은 직접 참배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걸 촉구한다면서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일본 국회의원 90명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가서 집단 참배를 했습니다. 이놈의 야스쿠니 신사에는 사실상 우리 그 제일교포 내지는 우리 한반도에서 끌려갔던 강제징용 갔었던 분들의 조선인들의 원혼까지도 한꺼번에 다 합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가가지고 참배를 하는 거는요, 이른바 이제 그쪽 주장대로 용어를 쓰면 내선일체. 아직도 일본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는 하나로 합쳐져 있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자꾸 강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들이 본체고, 우리는 격가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저희 가가지고 참배한다는 게 이게 근데 말이나 되나요? 진짜? 아니, 독일에서 만약에 나치를 가가지고 뭐 참배를 한다. 히틀러 모욕도 없지만 히틀러 그러면 모욕에 가가지고 난리가 나지. 독일 이거. 국회의원들이 참배를 한다면 전쟁 안 나겠어요? 진짜 사실? 이건 난리 나지. 어? 아니 이거는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야스쿠니에다가 미사일 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대변인 성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아니 그 윤석열은 그 전에 기시다하고 전화했다면서 무슨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어? 전화만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과서 문제도 있고 독도 문제도 있고. 이게 모른 척 할 거야 대통령은. 내가 조만간 정진석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여기 가갖고 헌화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니 외국 정상들 와가지고 DMZ도 가고 현충원도 가는데 우리는 뭐 야스쿠니 가면 안 돼요? 이지랄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최악의 친일파 대통령과 최악의 친일 비서실장이 지금 이 정책을 하고 있고요. 바뀌지도 않아 김태현은. 사실상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걔를 어떻게 바꿔? 누가 바꿔? 도청이 필요 없는 휴민트, 양국 휴민트인 김태호가 아직도 건재하게 대통령실에서 자기 할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 이 세 놈의 친일파들이 나라 전체와 나라의 어떤 정책, 외교를 다 일본한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난 40년 불황을 윤석열 2년으로 이겨냈어요, 지금. 어?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다 망가진 대한민국에서 일본이 이 조리로 돈 꿔주려고 지금 그 협상을 미국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도 그래. 뭔가 돈을 우리가 어렵고 통화 스와프 무제한 스와프로 했으면 우리 지금 돈 어려우니까 한 500억 달러쯤, 한 50조쯤, 한 75조쯤 되는 돈. 니네가 그냥 스와핑 해주면, 우리가 급하게 이거 갚고, 환율 떨어지면, 나중에 가갖고, 이 상황 제대로 정상화되고, 수출도 좀 늘어나고, 하면 우리가 그걸로 해갖고 니네 채권 사주면 되잖아. 근데, 한국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돈을 꿔줄 테니까, 일본 놈한테 일본 엔화를 갖고 돈을 빌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이랑 스와프 협상을 해놓고도 미국한테는 돈을 못 빌리고 단기로 일본한테 고리를 주고 지금 국제금리가 아무리 비싸봐도 0.4에서 0.7%인데 1.2%를 주고 작년에 5조 원 정도를 빌렸고요. 올해 또 그거를 빌리려고 이 환율이 최악인 상황에서 지금 그걸로 해갖고 돈을 구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도 정진석이 갈 겁니다, 일본에. 돈 구걸하러. 그럼 이거 돈 빌려주면요, 뭔가 이자 원금 이외에
뭔가 외교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양보를 해야 돼요. 그 분야가 뭘지, 반도체 분야를 양보를 할지, 우주항공 분야를 양보를 할지, 아니면 방산 분야를 양보를 할지, 나는 겁이나 죽겠어, 이 새끼들은. 어? 진짜로 독도 문제는 어느 정도 일본하고 나름 얘기가 끝났나 봐요. 일본이 한국의 저항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모든 매체, 교과서까지도 교과서. 독도는 지네 거라고 대놓고 쓰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거기에 반발을 안 하니까 이렇게까지 반발 안 하면 재미가 없는데? 라고 할 정도로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독도 끝나고 나면 이제 7광구 비롯한 영유권, 이제 한반도 주변에 동아시아 해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또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5월, 6월 달 되게 되면 한일 해양 영토 관련된 뭐 제조종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또 회의를 하자고 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조건이 뭐냐? 너희들 어렵잖아. 무역 적자 많고 지금 달러 부족하잖아. 일본이 돈 꿔줄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과거사 문제는 꺼내지도 못할 거고요. 저기 징용 근로자 문제, 뭐 미쓰비시 차업해갖고 집행하는 거, 위안부 문제, 아무것도 손 못 댄 상황에서 앞으로 그런 실효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영토 주권이 달려있는 문제에서 저것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는 그러겠죠. 경제가 힘들어. 민생을 살려야 돼. 근데 나라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꼬아야지.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만큼 지금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었어요. 올해 세수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세수를 걷어보기도 전에 법인세에서만 약 13조 원 이상이 덜 거칠 거라고 벌써부터, 지금 4월 달인데, 벌써부터 기재부가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법인세를 안 낸대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던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네, 불황의 법인세를 적자라서. 납부를 안 한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삼성전자가 우리 주식시장의 30%고, 1년에 수출해서 쓰는 수출액이 수백조 원인데, 얘네가 안 남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신답니다. 그래서 이 삼성뿐만 아니라 SK도 그렇고, 뭐 현대는 실적이 좋아서 낼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대기업들 법인세가 올해 최소 10에서 15% 정도 덜 거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예산은 땡겨 써가지고 예산 부족은, 세수 부족은 이미 뻔한 상황이라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재정 계획을 완전히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된대요. 네, 최상목 그 기재부 장관도 내년 예산 편성 때 기존 사업을 포함하며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3천조 써가지고 경제 살려준다고 하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3대 국가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럼?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도 다시. 이제 다 전면 재조사 한다는 겁니다. 원점 재검토. 원점 재검토. 그러니까 국회랑 협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국회랑 협의해갖고 쓰기로 했던 예산 다 날리는 겁니다.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26% 낮춰 잡았는데 56조 세수 펑크. 이런 법인세에서만. 법인세를 포함해서. 그중에 절반 이상이 법인세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3대 수익 중에 하나가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뭐, 그런 거거든요. 사실, 뭐, 양도세나 뭐, 증여세, 뭐, 이런 거, 재산세는 몇 프로 되지도 않아. 결국은 벌어서 소득이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법인세만 까지는 거 아니에요? 삼성도 돈을 못 버는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돈 벌 수 있을까요? 못 벌어요. 그러게 삼성이 못 보는데. 삼성이 못 버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돈을 벌겠어요? 결국 우리 소득세가 왕창 깎여 나갈 거라는 거죠. 근데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동적으로 소득액을 조정해서 신고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서 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근로소득자들은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작년에 법인세는 그렇게 깎아줬는데 근로소득세 1조 이상을 더 걷었어요. 오버를 해갖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부담을 떨어넘기고 있지만 이걸로도 메꿔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작년에 200조 원 이상 결손을 냈기 때문에 한 가구당 1,000만 원 이상의 빚이 더 늘어난 거야. 500만 원씩 너나 없이 250만 원, 500만 원씩 개인적으로 빚이 다 늘어났어. 당신들은 쓴 적이 없지만 갚아야 될 빚이 나라 빚으로 해갖고 우리한테 와 있다고. 작년 한 해에만. 올해는 더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와중에 세금을 줄이고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써보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만 13조 원이라도 먼저 땡겨가지고 시장에 풀어갖고 서민들한테 나눠주자. 죽어도 그건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삼성은 법인세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법인세 1, 2, 3위가 삼성, 현대차, 마사회예요. 근데 얘네 셋이서 내는 법인세만 하더라도 거의 20조 원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삼성이 이걸 안 내니까. 결국은 올해 법인세 납부 1위는 마사회나 현대자동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계가 나와도 이 정부는요, 이걸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 자체를 안 보여요. 아니, 어쩌란 말이에요, 국제 경제가 이런데. 아니, 딴 나라들, 미국도 뭐 4%, 5% 경제 성장을 기대를 하는데, 우리는 많이 높여잡아 2.7%래요. 근데 그것도 달성 못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억지로 돈을 돌리든 아니면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수출을 장려를 하든 외교를 잘해갖고 다른 데다가 목돈을 확 땡겨올 수 있는 어떤 경제 형태 활성화를 하든 FTA를 하든 뭐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인 관광객이라도 많이 데려다가 떨어뜨리는 달러라도 주워갖고 어떻게든 돈을 돌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냅두고 있는 거예요. 모지려면 복지 예산 줄여. 대신에 나 순방 예산은 줄이면 안 된다. 나 17억 들여서 전시회 해야 돼. 우크라이나 어린이들 그림 갖다 걸어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예산은 지들끼리 쓰고 싶은데 쓰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돼. 교육이나 복지나 부양에 들어가는 이런 예산들을 깨 조져가지고 날려먹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뺏쓰기 좋은 국민연금을 바르려고 침을 바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하다 그러고 언제 앵꼬 날지 모른다고 하는 국민연금까지 손을 대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하 민주당이 반드시 이러한 시도들을 막아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